자, 계속해서 시장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MTNW 필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필식! 네, 이렇게 힘차게 필식을 외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이 참 만만치가 않은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마침 또 이런 하락장 속에서 시황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연저점을 또 한 번 붕괴를 했습니다. 코스닥도 800선 이탈하는 흐름 장중에 나왔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글로벌 시장을 봤을 때 중국 그리고 홍콩 지수는 나름은 선방을 하고 있고 나스닥 선물도 지금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왜 우리 지수만 이렇게 큰 하락폭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사실 이제 시장 대비해서 최근 들어서 특히 이번 주에 반복되면서 접하고 있는 뉴스가 좀 있죠. 개인 투자자 창구 쪽에 있는 신용 담보 문제 얘기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좀 코스닥 쪽에 대한 비중력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압박이 좀 있죠. 심적 부담이 계속되는 와중에 또 시장에서 장중에 이런 얘기가 또 돕니다. 아직 불확실성한데 굳이 이 힘든 구간에 꼭 글쎄 잘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들이 도냐면 FOMC 쪽에서 0.75 자이언트 스텝을 넘어서 1.00bp까지 순간적으로 악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금리 인상 얘기까지 좀 나오면서 실제 어떻게 보면 심적으로는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매도하는 가격이 어떻게 보면 가장 비싼 가격이니까 지금이라도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형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잠시 조금 기술적으로 한 번 더 보고 나서 다른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일단 주봉상으로 좀 중요한 자리가 있어요. 800포인트의 위치를 이렇게 직선을 그어보면 어제 코스피 시장 쪽의 흐름들을 파악한 거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이때가 언제냐면 지금의 800포인트 위치는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 해소가 됐던 시점입니다. 그때 저점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눈치를 보면서 했던 자리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코스닥의 지수 위치상은 80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단부에 대한 밴드를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770포인트 밴드 이 안에서 과매도의 매도가 좀 멈춰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오늘 장중 부분에 보면 중국 쪽 상황들 앵커님께서 표현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 지표 자체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장 중에서 상해지수, 그러니까 중국과 관련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은 반등다운 반등이 좀 발생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신용에 대한 문제점들 부분이 또 있겠고요. 또한 코스닥의 지금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을 또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결국 이것이 단순하게 성장성에 대한 위험성뿐만이 아니라 일봉상에서 놓고 보면 이렇게 과매도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의 저점은 저점이 아니다라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외바닥이 완벽하게 완성됐다라고 볼 수 없는데요. 과매도 구간은 분명하게 어제부터는 지금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앞에서 보였던 5월 중순경에 보였던 모습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쪽에서 이 기대감만 있는, 그러니까 2차 전지, 또 바이오, 반도체, 증설 부분에 대한 다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실제 이 성장 업종들 중에서 실체, 우리가 지금 눈으로 확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조금 로봇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식으로 눈으로 지금 정확하게 보여야 되는데 정부 정책 얘기, 또 뭔가 얘기하지만 뭔가 공격적으로 액션이 행동이 취해지고 있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코스닥 쪽에서 이렇게 좀 계속 매도가 매도를 부른 부분인데요.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내일 새벽 5시 이후면 FOMC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요. 그리고 파월의 발언도 나옵니다. 그 뒤에 통화정책의 가속도 부분, 속도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또 참아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신 시장 속에서 저희도 이렇게 어려운 시장의 흐름을 참 파악해 드리는 것이 어려운데요.
일단은 모두가 함께 힘을 내서 지금 구간 잘 버텨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도 우리는 또 종목을 찾아봐야 되는데 위원님 오늘 이런 흐름 속에서도 그래도 이 종목은 매수할 만하다라고 보신 종목이 있으실까요? 스캔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체적으로 제가 노란톡에서도 표현을 드렸던 게 저도 그냥 메이저처럼 지금 계속 저점이니까 저가니까 계속 나도 분할로 매수하다 보면 단가가 맞춰지고 계속 들어갈까? 그런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하지만 원칙을 지키자 코스피 기준으로의 환산 지수를 활용해서 라는 부분인데요. 자, 코스닥 지수 지금 앞에서 했던 내용을 좀 간단하게 해서요. 785포인트 아래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코스닥도 이제는 매수를 좀 시작하셔도 되는 위치라고 지금 판단이 됐고요. 그 부분이 코스피하고 환산지수로 거래하면 2430포인트대거든요.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의 스캔주는 그 부분 속에서 여기서 이제 앞에서 실체라는 표현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남도에서 정부에서 정책 가능성, 폐배터리 관련성. 근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배터리 3사와 그리고 현대차가 발맞춰서 주도하면서 지금 실체가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지트로닉스를 스캔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동사는 일단 기술력을 인정받은 게 친환경차 하면 전기차하고 수소차 부분인데요. 거기에 핵심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인버터라든가 컨버터 충전기 쪽 부분과 전력 변환장치 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동사인데요. 신규 상승됐죠. 그리고 나서 이 기술력을 인정받은 뒤에 좀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면서 다중바닥 형태들을 지금 잘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최근 들어와서 기관 쪽 수급이 순풍순풍 들어오다가 좀 눈치를 보면서 한 땀 한 땀만 보고 있는 상태에서 다중바닥 형태를 좀 만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3월달과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6월달 시장 핑계 속의 하락 부분 그리고 보호예수 물량들에 대해서는 오버행 이슈 부분도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희석이 된 상태라서 물량에 대한 부담은 없고 매물대에 대한 부담만 좀 있다. 오버행 이슈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폐배터리 쪽 관련돼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4사와 함께 이 동사가 갖고 있는 기술력 중에 하나가 밸런스 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균형을 잘 만들어내다 보면 그 기술을 통해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대한 실증에 대한 재사용 쪽 부분들이 나온다라는 부분에 선제적 공격을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성장성에 대한 긍정도 바라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시면서 이렇게 추가 상승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1차 목표가는요. 18,000원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요. 18,000원을 보면 앞에서 다시 한번 이때 폐배터리 관련돼서 우리도 선제적으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소식 쪽에서 주가 슈팅 이후에 매물 소화, 앞에 고점 부분들을 이렇게 매물 소화를 좀 하고 나서 다시 숨고르기를 한 뒤에 반등을 노리는 부분이니까 앞에 고점에 대한 매물대 한번 체크하자라는 부분에 1차 목표가를 설정하고요. 손절라인 쪽에서는요. 지금 최근 들어와서 계속 버티고는 있지만 이 부분 속에 놓고 보면 시장에서 순간적으로 우리를 또다시 한번 압박할 수 있는 흔들어대는 자리까지 감안해 본다면 1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폐배터리 관련주 안에서도 이지트로닉스를 주셨고요. 목표가 18,000원, 손절가 14,000원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통해서도 든든하게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MTNW 필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필식! 모두 힘내자고요.